안녕하세요, 한성호 원장입니다. 여름 동안 피부 고생 많이 하셨나요? 강한 자외선, 높은 습도, 땀과 피지까지 피부를 많이 힘들게 하는 계절이죠. 게다가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피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온도의 심한 변화를 겪죠. 그래서 여름 내내 뾰루지나 두드러기나 습진, 열성 알레르기 같은 피부 트러블로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 더위가 조금 가시고 조금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며칠 혹은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같은 부위에 트러블이 재발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로 여름철 피부 트러블이 가라앉은 뒤에도 다시 생기는 후유증의 진짜 이유와 재발을 막는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생기는 피부 트러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뾰루지나 여드름, 두드러기, 땀띠, 습진, 햇빛 알레르기, 벌레 물린 후에 생기는 피부염 등등 많이 있겠죠. 이런 피부 트러블은 시간이 지나면 붉은기나 붓기가 가라앉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피부 트러블이 같은 부위에서 반복해서 올라온다면 피부 속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러블이 진정된 뒤에도 붉은 자국이 오래 남는 경우가 많고 같은 자리에 또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건조함과 가려움이 심해지게 되고 아주 작은 자극에도 금방 예민하게 반응하는 피부로 바뀔 수가 있죠.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상처나 자국이 흉터같이 바뀌기도 하고요. 색소 침착이 남아서 피부 톤이 얼룩져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 피부나 아토피 피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름을 지나 가을, 겨울이 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바로 피부 트러블의 후유증이라고 부릅니다. 트러블의 후유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름 환경이 피부에 남긴 누적된 손상 때문입니다. 강한 자외선은 피부 속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서 재생 능력을 떨어뜨리죠. 덥고 습한 날씨에 땀과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쓰다 보면 모공이 막혀서 염증이 쉽게 생기기도 하죠. 또한 실내에서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시원한 실내와 뜨거운 외부를 오가는 온도의 변화가 반복이 되게 되면 피부 혈관과 신경이 예민해져서 염증이 더 쉽게 재발하게 됩니다. 또한 여름에는 야외 활동도 많고요. 수면 시간이 불규칙해져서 면역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좁쌀 여드름이 염증성 여드름으로 악화돼서 붉은 흉터나 함몰 흉터가 남을 수도 있고요. 햇볕 알레르기는 피부가 가려워서 긁는 과정에서 표피가 손상돼서 갈색 색소 침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벌레 물린 부위도 계속 긁으면 피부 묘기증과 진한 착색이 남죠. 아토피 피부염의 환자의 경우 여름에 피부 증상이 잠시 완화되더라도 건조한 가을에 심하게 재발하는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잘못된 관리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땀이나 피지가 신경 쓰인다고 해서 세안을 하루에 여러 번씩 하거나 자극적인 스크럽을 매일 쓰게 되면 피부 장벽이 오히려 더 무너지죠. 여름이라고 보습제를 안 바르거나 피부 트러블 부위를 손으로 자꾸 만지고 짜는 것도 염증을 깊게 만들고 흉터나 착색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햇볕 알레르기나 벌레 물린 부위가 가려움 때문에 계속 긁다 보면 표피가 손상돼서 착색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묘기증이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여름 환경 자체가 주는 누적된 피부 손상에다가 잘못된 피부 관리 습관까지 겹치게 되면 피부는 회복될 틈이 없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런 후유증을 줄이고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단순히 피부 트러블만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회복시켜서 다음 계절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발 방지 습관이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부가 진정 단계에 들어섰다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그 시점부터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순한 약산성 클린저로 세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통해 피부의 열감을 진정시켜서 피부에 손상된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서 판테놀이나 세라마이드나 마데카소사이드나 병풀 추출물 같은 이러한 성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게 되면 피부의 진정과 장벽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후유증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대체로 여름 끝자락부터 가을 초입이죠. 이 시기에는 화학 각질제나 고농도 레티놀처럼 자극적인 제품은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온도를 높이는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곳은 가급적 피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피부 재발을 막으려면 우리 전반적인 체질 개선과 식습관 관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장의 건강은 면역 조절과 직결되기 때문에 신선한 채소나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찬 음식이나 찬 과일, 유제품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나 피부염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운 여름철 수면 리듬이 정말 중요한데요. 피부를 재생시키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도록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이 사라졌다고 해서 관리까지 끝난 것은 아니죠. 후유증이 남아있다면 그 피부는 아직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무더위가 서서히 사라지는 지금이 피부 장벽 복구의 골든타임이죠. 지금부터라도 후유증 관리에 신경 쓰셔서 피부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